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이론 2회차 3교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퓨전 360 설치를 해보고 우리가 간단하게 프리퍼런스 설정까지 맞춰봤는데요. 계속해서 퓨전 360의 인터페이스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360을 보시면 좌측 위에 파일이라는 아이콘이 보이고 세이브도 보이고 데이터 패널이라는 게 보이네요. 자, 데이터 패널은 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작업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이렇게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세이브 오픈 이렇게 되어 있던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되겠습니다. 쇼 데이터 패널을 잠깐 눌러보시면 네, 저는 뭐 작업한 게 많으니까 이제 데이터 패널이라는 공간에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계정을 처음 만드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프로젝트 파일만 네, 이렇게 공간만 몇 개 보일 겁니다. 자, 뉴 프로젝트라고 하면 우리가 폴더처럼 작업 공간을 새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강의하는 동안에는 렉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공간을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주로 이제 강의하면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좀 많이 있죠. 자, 데이터 패널은 데이터랑 피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장한 3D 설계 데이터를 이제 저장한 거를 이렇게 보는 공간이고요.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 불러줘요. 이 공간으로. 자, 그래서 제가 몇 개 지금 불러봤어요. 네. 그리고 people이라는 거는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우리 작업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작업 공간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 2교시에서 설명드렸듯이 오토데스크 서버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제가 인터넷을 강제로 끊었는데요. 네, 그러면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네, 지금 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험 때, 기능사 시험 때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 기능이 어디 있냐면 우측에 보시면은 잡 스테이터스라고 있죠. 이거를 빨간색으로 해놓으시면 오프라인으로 사용하는 거고 녹색으로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사용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빨간색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보통은 이제 시험 시작 전에 인터넷 사용하게 해주거든요. 클라우드 버전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해놨다가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어, 꺼요. 프로그램 끄고 다시 키면은 인터넷이 안 돼도 들어가죠. 이 상태로 해놓으면 오프라인 모드로. 자, 그래서 시험 기능사 시험 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잠깐 닫아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에 들어가시면 뉴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 작업 공간을 새로 만드는 걸 뜻하고요. 지금 저는 두 개의 다른 데이터를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네, X자를 누르면 이제 끄는 거죠. 네, 끄는 게 되고 여기 플러스 탭을 누르시면은 이제 뉴 디자인하고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 드로잉이라는 거는 현재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도면을 생성하는 기능을 뜻하고요. 기능사 시험 때는 이제 관련이 없겠죠. 여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업로드라는 거는 아까 보셨던 이 데이터 패널에 데이터를 올려놓는 거예요. 업로드. 뭐 음악 같은 것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그리고
어, 자, 오픈이라는 게 있죠. 오픈은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 데이터 패널에 있는 것도 열 수 있고 우리 하드 디스크 오픈 from my computer라고 돼 있죠. 우리 하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장 같은 데서 이제 하드 디스크에다 저장을 했거나 아니면 외부 데이터를 불러온다면은 당연히 파일에서 오픈으로 합니다. 다른 툴에서 많이 보였던 임포트랑 익스포트 기능은 좀 달라요. 여기서 기능이 임포트는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저장은 이제 세이브로 하고요. 세이브로 하시면은 아까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시험장에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익스포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포맷이 많이 보이죠? 네, 포맷이 이제 여러 가지가 쭉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텝이나 F3D로 보통 제출하게 하고요. 출력 파일 만들 때는 STL로 저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파일에서 3D 프린트로 가셔서 STL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기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 작업도 안 했지만 위에 언두랑 리두 아시죠? 컨트롤 Z, 컨트롤 Y 기능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기능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작업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리퍼런스에서 마우스를 설정을 띵크캐드로 하셨으면 저랑 똑같겠죠? 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화면을 돌리면 화면이 돌아가고 휠을 앞뒤로 돌리면 줌인 줌아웃 기능이 되고 휠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카메라 위치를 움직이는 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작하실 수도 있고 우측 위에 보시면 뷰 큐브가 있어요. 뷰 큐브. 자, 혹시 이 돌아가는 게 확인이 안 되시면은 이제 그리드가 안 보여서 뭐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단에 그리드 스냅이라고 되어 있죠? 가셔서 레이아웃 그리드 클릭하시면은 그리드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가시성을 변환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측 위에 보시면 이제 뷰 큐브라고 하는 사각형이 보이는데 다른 툴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조작법이 되겠습니다. 뷰 큐브는 마우스 좌클릭을 하시면 왼쪽 마우스로 누르시면 드래그를 하면 회전 기능을 보여주고요. 자, 탑을 누르면 위에서 보는 뷰, 자, 라이트를 누르면 우측에서 보는 뷰, 도면으로 치면 탑은 평면도고 프론트는 정면도, 라이트는 우측면도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면 각도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보시는 등각투상도 상태로 다시 바꿔주고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XY축의 각도가 같은 상태로 보여주는 뷰로 바뀝니다. 자, 뷰큐브 우측 아래 보시면은 조그만한 삼각형이 보이죠? 요거 누르시면은 오소그래픽이랑 퍼스펙티브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퍼스펙티브는 투시라는 뜻인데 멀리 있는 게 작아 보이게 나타내는 뷰이고 오소그래픽이 등각투상이란 뜻이에요.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등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설계를 할 때는 오소그래픽으로 해두겠습니다. 뭐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네, 형태를 잠깐 보죠. 우리가 퍼스펙티브로 하면 눈으로 봤을 때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디자인 단계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오소그래픽으로 하시면 설계 단계에서 치수나 각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훨씬 많이 찍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이것도 눈대중이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는 요 선분 그리고 요 선분, 요 선분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등각투상 상태에서는 확인이 쉽습니다. 각도도 확인이 쉽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투시로 보고 계시면은 내가 이 부분을 뭐 89도로 했다든지 길이를 1mm 작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각투상으로 처음엔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하단에 보시면은 그리드 앤 스냅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 그리드를 이제 보여주는 기능인데, 처음에 모델링 시작할 때는 스케치를 많이 하니까 그리드를 보이게 하는 게 좋고, 그리드 세팅에 잠깐 들어가면은 그리드를 이제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정을 해서 등간격으로 어떤 우리가 지정한 간격으로 그리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어댑티브로 바꿔주시면은 그 화면 스케일에 맞게 그리드가 적절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인크리멘탈 무브라는 걸 나중에 이제 체크할 일이 있는데, 요거는 실기 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동을 할 때 몇 밀리미터로 다니느냐,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이동이 이렇게 스냅이 돼서 이동하느냐, 아니면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설정이거든요. 자, 디스플레이 세팅에 가서 비주얼 스타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타일은 그 화면에 보이는 오브젝트, 객체가 선만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뒤에도 보이죠, 이러면? 아니면 쉐이드, 그러니까 렌더링이 되고 손도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뭐 렌더링만 보이게 할 건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기능을 많이 아시게 되면 별로 안 씁니다, 이 기능을. 자, 그리고 인바이러먼트에 가시면은 화면의 색상을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아프신 분들은 적절히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는 이제 뭐 이 모델링에 대한 뭐 렌더링 효과나 아니면은 뭐 그림자라든지 이런 걸 설정하는 건데, 많이 설정할수록 느려지죠. 우리가 이제 렌더링에서 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비저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우리 객체 요소를 우리 이제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객체들이 있잖아요. 뭐 선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피스도 있고, 솔리드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뭐 축도 있고 객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시성 체크인데요. 여기서 잘 안 하고 왼쪽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해요. 눈 모양 아이콘이 가시성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안 건드립니다. 여기서. 누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요 5개의 아이콘은 마우스랑 똑같아요. 마우스 좌클릭하느냐, 뭐 휠 돌리느냐, 요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공간이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 명령을 하면 이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누적이 되거든요. 프로이나 솔리드웍스는 이제 요게 요 왼쪽에 가 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네. 퓨전 360은 이제 아래쪽에 히스토리가 이렇게 누적이 되네요. 그래서 나중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모델링을 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요. 네,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네, 기능사 시험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 안 합니다. 참고로.
네, 요거는 이제 어셈블리를 안 하려고 한 모델링 공간에서 한 파일에서 다 만든 건데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저는. 자, 그리고 좌측의 브라우저는 뭐냐면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스케치라든지 지금 이제 안 보이게 놨네요, 제가. 네, 스케치라든지 솔리드, 여기는 솔리드를 이제 바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품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어, 이 브라우저에 우리 화면에 보이는 모든 객체, 좌표계까지 잠깐 이거 꺼보고, 네, 여러분 좌표계, X, Y, Z 좌표계까지 네, 이렇게 전부 다 모여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부품 리스트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눈 모양으로 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가시성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모델링 하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상태죠. 자, 일단은 오리진이라는 거 한번 켜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하나는 있으니까 오리진 잠깐 켜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 선이 보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조금 요거까지 해보고 오늘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에서 0점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X, Y 축을 놓고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X좌표가 플러스가 되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세로는 이제 Y축이 되고 근데 0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X0, Y0, Z0인 점은 이 공간은 이제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다가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오리진이라는 거는 임의로 X, Y, Z의 기준을 정해놓은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0점이고요. 자, X는 빨간색 선인데 그 대부분의 모델링 툴이 빨간색 선은 X예요. 거의 다. 그래서 X축이 하나 있고요. 네, X, Y, Z도 방향을 임의로 잡아줘야겠죠. X가 뭐 이쪽일 수도 있고. 그래서 X, Y, Z를 임의로 잡아서 이제 축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네, X축, Y축, Z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 그리고 X축과 Y축이 지나는 자리에 임의로 평면이 하나 네, 평면을 하나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인이라 그러는데 이 면은 XY 플레인, XZ 플레인 자, 그 빨간색, 파란색 선이 지나가는 면 그리고 녹색하고 파란색이 지나가는 YZ 플레인 이렇게 네 가지 플레인 여기까지가 기초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배꼽에 해당하는 0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X, Y, Z, 제로인 지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부분에서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위에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디자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이거 유료예요. 자, 렌더,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매니팩처, 드로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자인이 바로 이제 설계가 되겠습니다. 3D로 이제 조형하는 명령이 모여 있고요. 렌더는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그 물건에다가 이렇게 재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기능이고 애니메이션이 이제 작동과 관련된 명령이고요. 시뮬레이션이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구조 해석 이런 거 할 때. 매뉴팩처가 이제 캠 기능이고요. 드로잉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면 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험 때는 디자인만 일단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 모델링 기능에서도 디자인 기능도 상단에 보시면 솔리드,
서피스, 메쉬, 시트 메탈, 툴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자, 솔리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솔리드 모델링, 그러니까 기계 설계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링 기법이 모여 있는 명령어예요. 이게 다 명령어. 누르면 명령어가 많이 나오죠. 자, 서피스라는 거는 이제 그 명령어 중에 그림이 네, 이게 나오네요. 그 껍데기 모양으로 면 모양으로 모델링을 하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고요. 나중에 두께를 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넙스나 뭐 이런 거 자유곡선 같은 거 활용하실 분들은 이 서피스 모델링 하시면 좋은데 시험 때는 안 나옵니다. 이론 때는 물어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런 것들은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쉬라는 게 이제 폴리곤을 뜻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된 점과 직선으로 된 삼각형의 데이터, 출력 데이터라고 그랬죠.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데이터가 바로 요 메쉬 상태인 폴리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엄연히 말씀드리면 폴리곤 상태랑 메쉬는 또 달라서 메쉬는 그물 상태의 데이터를 뜻해요. 폴리곤은 삼각형 모양이고 어찌됐든 간에 뭐 유사한 데이터입니다. 4촌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폴리곤인 상태일 때 불러와가지고 편집하면 이 메쉬에 있는 명령어 가지고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쉬 믹서라는 프로그램을 더 추천을 드릴게요.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네, 메쉬 믹서로 폴리곤 편집하는 게 훨씬 빠르고 아직은 편합니다. 뭐, 퓨전도 뭐 기능이 더 강화되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시트메탈이 있는데 시트메탈은 판금을 뜻해요. 그래서 판금이란 그 철판을 프레스나 NCT 이런 걸로 가공을 해가지고 모양을 내거나 적거나 이런 거 가공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금에서 나오는 명령어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걸로 모델링하면 나중에 판금을 하려면 도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개도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모델링이. 이 형태는 솔리드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개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트메탈은 우리가 그 설계하시는 분이 아니면 별로 많이 쓰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툴은 이제 그 모델링 외에 다른 기능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어때요? 되게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과거의 툴에 비해서는 그 GUI라고 하죠. 인터페이스가 그래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뎁스가 깊지 않은 것도 장점입니다. 어떤 명령을 한번 딱 하면 예전에 이제 설계 툴은 여기서 뭘 또 누르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많았어요. 메뉴 트리가 이제 복잡했던 거죠. 지금은 되게 쉬워져 버렸어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기능들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론 때 알아야 되는 거는 모델링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델링의 원리를 알고 시험을 보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어떤 명령을 쓰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시험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리를 알기 위해서 모델링을 간단히 해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모델링이라는 거는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여기 있다. 네, 이게 바로 모델링의, 솔리드 모델링에서의 규칙이죠. 규칙이 있는데, 도면처럼 평면에, 솔리드 모델링은 이제 평면 모델링을 해야 돼요. 처음에. 저기 스케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선분만 있는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 스케치가 이제 반드시 뭐예요? 폐곡선이어야 돼요. 솔리드 모델링에서. 왜냐하면 이 규칙 설명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곡선일 수도 있잖아요. 이 계곡선을 쭉 Z 방향으로 전개를 시키면 여기가 뻥 뚫려 가지고 아까 제가 토끼 보여드린 것처럼 구멍이 난 형태가 되죠. 그러면 솔리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닫혀 있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쭉 한 방향으로 전개를 시키면 입체의 솔리드가 나타납니다. 어떤 입체의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유된 공간을 솔리드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고쳐다가 형태로 고쳐다가 쓰는 게 솔리드 모델링의 기법이에요. 되게 쉬워요. 배워보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스케치 익스트루드 모디파이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복잡한 모델링을 하나 제가 만들었던 거를 이것도 수업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 모델링 되는 걸 잠깐 보면 네, 되게 이렇게 막 단순한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변형해가죠. 그래서 네, 변형해서 자르고 분리하고 네, 껍데기로 바꿔주고 사출하려면 껍데기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조립부를 이제 만들어주고 체결부를 만들고 네, 그래픽도 네, 옆에다가 새겨주고 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모델링은 규칙이 있는데 무조건 스케치를 그러니까 솔리드 모델링에서 얘기죠.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고 이렇게 전개를 시키는 거 한 방향으로 뭐 돌리든 직진시키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개를 시키고 이제 형태를 바꿔주고 뭐 이런 게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네, 너튜브 네, 뭐 가셔서 퓨전 360 타임랩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모델링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모델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막상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제가 클릭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는 이게 설계적인 형태에서는 뭐 금방 보시면은 스케치를 하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지. 이렇게 밀죠 한 방향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내가 이제 그 밀고 싶은 형태가 있다. 집 모양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스케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네, 스케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내가 필요한 그 길이만큼 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스케치를 해서 쭉 드래그를 해보면 이 스케치가 전개되면서 점유하는 공간이 있죠. 거기가 솔리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기법을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리는 방법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다든지 헷갈리나요? 각도를 좀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고 이렇게 뭐 변형을 주고 라운드를 주는 변형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형태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시 이거 잠깐만 보면 네, 이렇게 계속 스케치랑 그 익스트루드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복잡한 형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모델링이
솔리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전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돌리는데 수치가 있죠. 몇 도로 돌릴래? 여기 60도라고 되어 있죠. 6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하실 때는 오리진을 잠깐 켜두시고요. 기초 좌표계를 이제 켜두는데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모델링 초보 때는 이걸 왜 켜두냐면 이렇게 이걸 꺼두고 돌리면 이게 비행기 모시는 분들이 바다랑 하늘이 헷갈린대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켜두고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그 넙스 모델링, 그러니까 뭐 라이노나 이런 툴에서는 자유곡선을 그리면서 어떤 형태를 이제 잡아가는데 아예 그냥 외관을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솔리드 모델링은 러프한 형태로 만든다고 이제 변형을 주거든요. 기법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오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해버리면은 천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델링 하나 또 불러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스케치를 해서 익스트루드를 하고 여기 액정이 돌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만들고 나중에 이제 합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커팅을 하고요. 이제 라운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합쳤네요. 붙었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라운드를 주고 액정 자리를 파주고 이게 그 요리할 때 쓰는 그 비접촉식 온도계예요. 이런 식으로 쉘까지 줬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솔리드 모델링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3D를 잘 모르더라도. 자, 그래서 이 솔리드 모델링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스케치 플레인이라는 거예요. 이 스케치를 하려면 평면에다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스케치 플레인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화지라고 생각하세요.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리려면 평면을 하나 찍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 평면은 평평하면 돼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뭐 벽에다가 모델링 해놓은 육각형 연필 모양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그릴 수도 있고 어쨌든 면을 하나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에서. 그래서 이거를 스케치 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말이 기니까 그냥 보통 이제 플레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그냥 재밌게 도화지라고 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스케치 한번 눌러볼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셔 보시면 플레인이나 평평한 면을 고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땅바닥을 고를까요? XY 플레인. XY 플레인을 고르면 좌측에 그 여기가 파란색으로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하죠.
고르는 거마다. 자, XY가 바닥에 있는 평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우리가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Y 플레인을 클릭을 하시고요. 혹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뭔가를 누른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면 바로 여기다가 스케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좋은 방법은 그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혹시 뭐가 선택됐다면 취소가 돼요. 이렇게 누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명령하기 전에 ESC를 이렇게 누르거든요. 자꾸 내가 모르게 뭐가 선택된 경우가 많아서.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땅바닥, XY 플레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자, 좌측 위에 보시면 라인이라고 보이죠? 라인이 직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 자,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클릭만 해야 돼요. 자, 별 그려볼게요. 클릭, 클릭, 클릭. 자, 별은 한복 그리기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삼각형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데 닫힌 공간이 하늘색으로 변했다는 거를 알 수가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터져 있다면 하늘색으로 안 채워지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솔리드 모델링을 할 수 없고 서피스 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한번 그려보죠. 자, 모퉁이를 클릭하고 반대편 모퉁이를 또 클릭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크기, 혹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좀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ESC를 누르고 이 꼭지점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치수도 붙이고 막 그래야겠죠. 네, 시험 볼 땐 치수 다 붙여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거 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 대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보시고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거 배울 건데요. 스케치에서. 자, 오늘은 거기까지 안 해요. 자, 피니시 스케치 해봅니다. 이 스케치 하는 동안에도 모델링 화면하고 인터페이스가 똑같으니까 헷갈리는데 우측 위에 피니시 스케치 버튼이 떠 있으면은 뭐예요? 스케치를 하는 중인 거예요. 이걸 반드시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야 되고요. 다 하셨으면 우측 아래에 피니시 스케치 우측 아래 보시면 이제 스케치 팔레트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평면에다가 그렸다면 땅바닥에 모델링이 이렇게 착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익스트루드를 눌러봅니다.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사각형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눌러보세요. 누르고 이렇게 쭉 당겨볼까요? 드래그 해가지고 아니면 우측에다가 치수로 입력해도 돼요. 50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50mm예요. 아까 우리가 단위 설정했죠. 5cm짜리 빌딩? 네. 이렇게 좀 작은 육면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OK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입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케치 한번 하고 바디 한번 하니까 좌측 아래에 스케치랑 히스토리 공간에 스케치랑 익스트루드 명령에 대한 아이콘이 생겼고요. 좌측에는 바디에 뭐가 하나 생겼고 스케치에 뭐가 하나 생겼어요. 자, 지금 스케치는 안 보이죠? 스케치를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네, 잠깐 가려지는 거죠. 안 보이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눈을 누르면 돼요.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아까 내가 처음에 그렸던 게 보이죠.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또 할 수 있어요. 또 하면 별 해볼까요? 분절된 구간을 다 클릭해야 되네요. 이렇게 또 한번 올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좌측의 브라우저에서 스케치는 뭐죠? 우리가 입체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바디는 뭐예요? 바디는 몸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솔리드를 뜻하는 거죠. 솔리드를 뜻하면서 뭘까요? 네, 부품을 뜻합니다. 부품. 이게 부품 1, 부품 2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개를 만들었죠. 이거를 출력한다면 요 1번하고 2번 부품이 따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하나, 부품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별 같은 거 그렸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되게 쉬워요. 별은 스케치 1번에서 시작했잖아요. 좌측 아래 히스토리로 가면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스케치 있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명령어 첫 번째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바닥 이렇게 누르면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고쳐야겠다. 이렇게 고칩니다. 긴 게 좋다. 그러면 자동으로 바디 2번도 이게 바디 2번이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솔리드 모델링은 보면은 히스토리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이 되고요. 이 솔리드들도 이 스케치라는 상위 데이터가 있어야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이거를 지워버리면 안 되겠죠? 지우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노랗게 떠버렸잖아요. 부모 잃은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설계 툴들은 다 모델링이 이런 식인데 히스토리를 가져요. 이렇게 히스토리를 가지고 앞에서 했던 작업을 이용해서 두 번째 걸 만들고 나중에 만든 객체들은 원래 만들었던 패치나 기타 치수나 이런 거에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라 그러거든요. 네, 시험에도 아주 잘 나와요. 구속. 다음 회차 시간에 설명 잘 해드릴 거예요. 구속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디파이로 형태를 이제 바꾸고 이 모디파이부터는 되게 쉬워요. 여기 이제 필렛은 이제 라운드 동그랗게 해주는 제가 마우스를 잘 실수를 자꾸 하네요. 동그랗게 해주는 명령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기계 설계의 대부분의 모델링은 간단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익스트루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빼내고 고치고 이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출력하면 되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SL 파일로 바꿔야 되는데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나오죠. 툴에서 저는 이제 툴의 메이크에서 바꾸라고 하는데 파일에 3D 프린트에도 출력용 SL 포맷으로 바꾸는 메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끄고 저장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할 진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냥 보여드리기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명령어 몇 개 안 될 거예요. 실기 때 쓰는 명령어를 이론 강의하면서 다 배워요. 잠깐만요. 네.
필기 때 쓰는 명령어를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다 배워요. 네, 그 정도로 명령어 몇 개 없고, 솔리드 모델링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쉽고, 문제는 뭐냐 하면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그 형태를 내가 어떤 명령으로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뭐 A 명령, B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A 명령, B 명령이 있다면 자 그렇게 명령어가 4개만 이렇게 모여도 경우의 수가 2의 4승이니까 몇 개죠? 2, 4, 8, 16, 16가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론이에요. 명령어가 우리가 이 툴을 배워서 명령을 많이 알면 모델링을 잘하냐? 솔리드 모델링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령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우셔도 금방 다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 때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냐면 전부 다 말로 이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에 이제 24시간은 제가 이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시험지 잠깐만 볼까요? 네, 필기 시험지 잠깐만 보죠. 마치기 전에.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1회차인데 근데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되게 고맙고요. 네, 그림이 별로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제 시험 보실 때. 자, 물체에 보이지 않는 안쪽 모양을 정확하게 나타낼 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45도의 가는 실선을 단면부 면적의 일정한 간격의 경사선으로 나타내어 절단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은 네, 이 답은 그냥 뭐예요? 네, 해칭이네요. 절단은 해칭이잖아요. 근데 말이 이렇게 머리 아프게 나오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형태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지금 보니까 1회차는 그래도 쉽네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화면 안 보이셨나요? 이제 제가 껐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뭐 설계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던 분이 아니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되게 에러가 많습니다. 시험 볼 때. 기능사 이론 시험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입체에 대해서 감각도 키우고 도면 형태로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필기시험 대비도 하셔야 돼서 퓨전 360의 기능은 한번 다 알아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회차 때는 퓨전 360이 퓨전 360의 기능을 전부 다 한번 3시간 동안 실습을 해볼 거고요. 4회차 때는 이제 다시 이론으로 넘어가서 투상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투상도법에 문제가 은근히 한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비중이 되게 큽니다. 자, 퓨전 360 네, 설치 잘 하셨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혹시 오늘 2회차 수업에 못 하셨다면은 3회차 수업 전까지 반드시 개정 만드시고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3회차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